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톡투유 20동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김한울, 박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책 제목은 소소한 일상을 정성스럽게 허프게 담아 나누는 행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라고 하고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성북구와 인연이 꽤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제가 좀 오래됐네요. 2000년도쯤으로 기억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성회관에서 아마 어린이 수업이 조금 문화센터가 강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담당하고 있던 선생님께서 성인 강좌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림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림을 좋아하게 된 계기,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그림 전공은 이제 미술을 했는데 제가 보통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제 대학을 전공하면서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을 선택했다가 제가 이제 뼈아픈 시련을 맞고 재수라는 시련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작을 했죠. 좀 남들보다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 자매들이 많은데 언니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했어요. 네. 현재 이제 같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성공하셨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연애 편지를 보면 제가 사진을 교환하면 그 사진에 그때 지금은 현재 형부지만 네. 남자친구랑 언니랑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막 보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잘한다고 칭찬받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더니 미술대 입상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그랬죠. 예. 성공한 연애 편지는 그림이라는 역시 그게 있었네요. 네, 제가 그런 걸까요? 그러면 예. 전에 그 중학교에서 미술교사 일도 하셨다고 예. 들었었는데 예. 현재는 성인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중학생을 가르칠 때랑 성인을 가르칠 때 어떤 느낌 차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점이나 어떤 게 더 좋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중학교 교사 활동을 한 5년 좀 넘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대학 강좌도 나갔었어요. 같이.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성인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나 하고 싶었던 로망 그런 거로 열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간절하다. 네. 근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의무 교육이다. 예, 전체적인 이런 수업을 하면 어떤 소통의 저기가 성인들이 좀 더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성이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부모님 등 떠밀려 미술학원을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사실 좀 별로였어요. 막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시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통 엄마 학원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음악, 당연히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다 그렇죠. 다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본인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하나 보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처럼 옛날 과거를 떠올리면 그런 점들이 좋았다라는 네. 거. 근데 미술 같은 경우도 저는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본인이 하고 싶고 원하면 시켜라. 맞아. 근데 잠시가 아니라 이제 어떤 테크닉적인 것보다도 정서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미술이
곳곳에 다 있잖아요. 맞아요. 집안 인테리어 안 이제. 빠지는 데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접근하는데 좀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또 되게 아쉬운 게 제 네. 동생은 미술을 오래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약간 입시 미술에는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뭐 학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동생은 계속 미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냥 끊고 다른 데 갈 수 있게 그냥 공부방을 다녀라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학 진로 때문에 그걸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저는 된 거죠. 동생한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으면 계속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네, 하다가 이제 미술을 좀 살려서 메이크업으로 가게 됐어요. 아,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미술 배웠던 거 덕분에 약간 그 메이크업도 그런 정말 아티스트적인 메이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일러스트 그릴 때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답니다. 성공적인 네. 케이스네요. 저는 근데 미술 학원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닌 것 같은데 되게 늘 재밌게 하고 또 학원을 다니니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에서 이제 미술 시간에 그림을 뭐 그리거나 뭐 콜라주를 하거나 하면 저는 좀 남들보다는 선생님이 그냥 잘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수업 시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미술이었던 그런 좀 저도 좀 특이한 케이스일까요? 그러니까 예능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다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서 막 하는 친구들과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그 적인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시킨다고 되는 그렇죠. 건 또 아니고 예.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그렇죠.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그렇게라도 미술을 접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다시 생각이라도 날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남자애 데리고 와서 그림 배우러 온 아이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 왜 보통 우리가 선호하는 뭐 의사라든가 야 의사한테도 정말 필요한 게 미술이야. 대생력이 있어야 성형외과 의사도 맞아요. 하고 수술도 한단다. 진짜. 그렇죠. 또 한편의 수학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감성적인 수학이라고 맞아요. 그럴까? 예. 건축이랑도 엄청 연관이 있고 그렇죠. 다 수학이랑 관련이 또 있고. 재료를 본다면 과학하고도 연결이 맞아요, 돼 진짜.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미술이고. 중요한 미술이죠. 그러면 네. 그 수업하실 때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아.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이제 여성회관에서 수업을 하면 수채화 유화반이어갖고 재료는 본인들이 이렇게 선택하게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보면 기초반부터 고급반이라고 말하면 너무 접근하기 힘들지만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다 거의 개인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될까? 정말 초보자가 갔을 때? 아, 초보자는 이제 기본 대생부터 시작을 해요. 선연습이라. 선연습부터 하면서 되게 힘든 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돌을 닦는 닦는, 기분으로. 근데 그 선 긋는 거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역시 성인은 그 열정일까요? 열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초등학교 때 대생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면 아이 때의 그 암기력과 반해서 성인들은 그 이해력이 더 좋아요. 좋아서 그렇죠? 좋아지잖아요. 잘하시는. 그러다 보면 수월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반에 들어가게 되면 수채화와 유화를 둘 다 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둘 다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시작할 때는 동시에 하면 재료 기법이 틀리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수채화를 하셨다가 유화를 하시는 분 이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하시는 그렇죠. 거죠. 과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좀 숙련되면 제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럼 거의 1대1 지도가 되는 거죠. 미술 수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럿이 하지만 네. 배우는 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렇죠.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는.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거는 다른 분들이 그림 그리고 있으면 그분들 또한 배울 점이 많다는 거죠. 보면서 맞아요. 느는 게 많아요. 예. 그때 인터뷰 갔을 때도 뒤에서 보니까 그 이젤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풍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들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 부럽더라고요. 네, 제가 그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회원님들이 그림 그릴 때 그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행복한 강의 수강생들과 만드신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예. 동아리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시를 경연제로 하고 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은 물빛 사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회째를 7월 4일 날 오픈할 예정이에요. 저 밑에 이제 성북 창작예술터에서 전시를 해요. 기회가 되시면 꼭 오셔서 일주일 동안 하니까 저희 꼭 가겠습니다. 예. 그럼 물빛 사랑이라는 이름이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채화하고 유화를 하니까 수채화에는 이제 우리 명도 보통 밝기죠. 물을 상징해요. 물로 명도를 조절한다 해서 물의 의미를 뒀고 빛은 그 유화가 이제 서양화 기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에 의한 명암 기법, 입체감을 다룬다 해서 그리고 사랑은 우리 회원님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소통 나누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이밍이 진짜 예쁜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지으신 이름인지? 그게 첫 해 전시를 할 때 총무를 맡았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멀리 이사를 가셔갖고 못 나오시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저희 너무 잘 어울리는 모든 게 다 함축된 이름이라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수채화와 유화의 차이를 좀 알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미술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수채화는 잘 접해봤지만 그 유화에 대해서는 모르기도 하고 두 개의 매력을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채화는 명도 우리가 그림을 밝기 조절을 해줘요. 근데 수채화는 물로 하고 유화는 오일 성분이라 오일로 조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유화가 이게 과학적인 얘기인데 물하고 오일하고는 이렇게 상반된 거잖아요. 근데 수채화는 이렇게 다루기가 쉽죠. 물로 하니까. 그래서 명도 조절이라는 게 물로 예를 들어서 분홍색, 빨간색으로 분홍색을 만든다. 그러면 수채화는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죠. 물을 많이 섞으면 그렇죠. 물의 양을 많이 하면 연해지죠. 농담으로 명도를 조절한다. 그럼 유화는 빨간색을 갖고 뭘로 조절할까요? 흰색 그렇죠. 섞어서 거의 흰색으로 명도를 다 조절해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 좀 탁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뭔가 우리 섞이면 느낌은 있죠. 파스텔 느낌과 왜 이렇게 맑은 느낌, 청아한 느낌과는 좀 다르지만 파스텔 톤은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따뜻하고 보실 때? 뭔가 부드럽고 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깊이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차이를 있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 채색을 섞어서 많이 낼 수 있는 게 유화의 범위일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아크릴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크릴도 수성이에요. 물로 하는데 기법은 오일 기법, 불투명 기법이에요. 약간 그 사이에 있는 게 아크릴일까요? 그 수채화와 유화의 사이? 그러니까 그 사이라는 게 기법으로는 아크릴은 유화 느낌인데 그 물과 섞인다. 농도 조절을 하시는 물을 다뤄서 사용을 하는데 느낌은 유화 느낌이다. 유화 느낌을 갖고 싶을 때는 접근하기 쉬운 아크릴을 먼저 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 유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크릴을 같이 먼저 시작하게 해요. 건조성이 빠르기 때문에 유화는 기름이다 보니까 안 말라요. 그림 그리면서 계속 물감이 섞여서 바로바로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돼, 시간을. 그래서 요번에 그림도 다음에 좀 그려야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크릴은 그때그때 물이 성분이니까 빨리 말라요. 근데 이제 오일 느낌이 충분히 나오죠. 불투명 기법이. 그래서 아크릴로 먼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위에다 오일로 이렇게 커버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전문 지식을 얻어가네요. 진짜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강의를 하실 때 이제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거를 가장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시는지? 강의를 할 때 가장 전달하고 싶은 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 보통은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그림을 이제 기초 데생 하다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면 그 예. 뭔가 가르칠 때 예. 이거 하나만큼은 회원님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보통은 잘 그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소망을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아니면 평소에 이제 여가 활동으로 많이 오시는데 저는 그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 예.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러 오면 내가 또 옆에 맞아. 사람 그리는 거 맞아요. 보면 엄청 비교하게 되고.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오늘 하루 내가 이 소재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그날 색채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 이런 색을 썼을 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잘 그린다 욕심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림은 혼자 하는 달리기다. 옆에 사람 혼자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오늘 요 정도 그려서 기쁨을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뭐 막 이렇게 대학을 간다 목표지향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목표는 네. 내가 마음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는데 행복하게 그냥. 네네네. 그쵸? 근데 회원님들이 이렇게 욕심이 또 있어야 하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네. 그 수업을 들을 때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 주어진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정물화로 시작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취미 활동이다 보니까 너무 하고 본인한테 성향이 맞지 않는 거를 하기에는 안 하죠.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법범적으로 조금 됐다 싶으면 원하시는 것들, 이제 풍경화라든가 아니면 뭐 인물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자녀분 아니면 손주분들 많이 그려서 선물 드리고 그러기도 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막 밖에서 작업도 많이 할 수 있나요? 예, 봄 가을에 한 번씩 야외 스케치도 해요. 되게 예.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전에는 창경궁 갔었고 정릉도 갔었어요. 길상사도 갔었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가기로 했습니다. 또 성북에 예쁜 곳이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저번 주 방송했을 때 이제 성북동 야행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밤 풍경을 한번 이제 갔다 오셔서 그리셔도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성북동 야행이 이제 코스별로 해서 예. 돌아볼 수 있더라고요. 한 3, 4년쯤에 저기 그 성북구 풍경을 그려서 전시도 한번 거리 거기, 전시 거리전 하신 거죠. 했었어요. 예.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채화로 뭔가 밤하늘이든 하늘을 표현했을 때가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수채화로. 네. 그렇죠. 뭔가 그 딱 노을이나 예. 그런 색깔 이게 그런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점점 연하게 이렇게 맞아요. 너무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그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화폭에 담그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벅차요. 저걸 과연 저렇게 아름다운 걸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심상의 색이나 그런 거로 표현하는 거를 좀 전 회원님들한테 강조를 해요. 똑같이 그리는 거에 너무 애를 쓰지 마시라. 맞아요. 예. 혹시 그럼 선생님께서 그려보신 성북구의 장소가 있을까요? 길상사. 길상사. 그 네. 밖에 그때 야외 스케치 때 네, 그리신 네, 거죠? 다른 아예. 분들도 가시면 좋은 풍경을 볼 수 있겠죠. 길상사는.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맞아요. 얘기 많이 샜어요. 네. 혹시 그림을 그릴 때 뭐 지금 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영감을 그럼 주로 풍경을 보고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풍경, 그러니까 자연에서 많이 소재를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자연에서. 근데 저는 이제 좀 어렸을 때는 인물에 관심이 많았고, 네. 요즘에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요새 이렇게 또 영상이 너무 예쁘죠. 영상미가 네. 진짜 다 저는 좋은 이제 것 같아요. 요즘 TV에서도 영화 볼 기회도 많잖아요. 네. 보다 보면 그 중간중간 화면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요. 순간순간을. 찍어서 옛날에 이제 그려서 에스키스 하듯이 이렇게 찍어 놓고 다음에 한 번쯤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대한 전시를 해도 하나씩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서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려서 전시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수업을 하신 지가 또 오래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뭐 특별한 분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같이 시작했던 회원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한 좀 몇 개월 되니까 그분이 어머님을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어머님 회원을 끊어드렸대요. 그러더니 동생분도 또 데려오셨을 거예요. 산모녀가 다니시게 됐죠. 근데 이제 따님들은 아무래도 젊고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쉬고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그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나오세요. 되게 멋인데도 네, 여기까지 나오셔서 지금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또 그분을 뵈면서 같이 작업하는 것도 행복한 순간이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전 5, 6년 된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보면 또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89세 되신 회원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고문이라고 저희가 모셔요. 전시도 같이 하는데 연륜도 있으시고 예. 그분은 그림을 60에 시작을 하셨대요. 밖에서 하고 오셨는데 이제 저를 이곳에서 만나갖고 계속 오세요. 그 열정이 또 그분 덕에 다른 회원님들도 본보기가 돼서 많이 닮고 싶다. 그 연세에도 그림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대요. 친구분들도 너무 부럽다고 왜 혼자 시작했냐 같이 하지. 취미가 있는 게 또 되게 부러운 맞아요. 거잖아요. 또 집에서 작업하다 보면 옆에서 사부님께서 이제 격려해 주시고 코치도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혹시나 추천하는 음악을 못 듣게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틀어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드라마에 나왔던 OST인데 네. 어른이라는 노래. 이게 그 나의 아저씨에서 네, 나온 그 아이유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유랑 이성균 씨 나온 드라마 네, 맞나요? 저 참 보기 드물게 요즘 연속극 보면서 힐링됐다. 맞아요. 그게 힐링 드라마라고. 예. 그래서 권하고 싶어요. 안 보신 분들. 그렇군요. 그러면은 추천해주신 음악 이제 어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네, 손디아의 어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제 화가시잖아요. 개인 작업도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그룹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석사 그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개인전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개인전 한 7회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 전에 했던 작업과는 다른 느낌의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 평소에 이제 그러면서 1년에 이제 협회전이랄까 이런 그룹전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원래 전공은 또 네. 한국화시네요. 네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전공이 원래 한국화셨는데 또 예. 수채화와 예. 이제 유화를 하시게 된 계기도 좀 살짝 궁금해요. 저희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같이 이제 전공을 아예 나눠서 뽑는 경우도 있고 저희 학교는 그냥 회화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수채화를 전공해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 유화도 접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은 3학년 때 선택했기 때문에 전주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 동양학과, 서양학과 하면 구분을 하면 네. 틀리죠. 이제 동양화로 들어가게 되면 먹을 다루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오히려 좋은 장점이 네, 다 됐네요. 배워볼 수 있는 게 예, 진짜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그동안 했던 거에 조금 이제 다른 면의 소재로 개인전을 좀 준비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면에선 그렇지만 그 이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림 그리는 취미로 활동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그럼 혹시 네. 동양화 수업이 개설될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하신다면 있으면 들으러 가고 싶어요. 하늘 씨 예, 원하시죠? 네, 저 완전 원합니다. 네, 저도 원해요. 그래요. 예. 동양화도 그려본다는 게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수채화는 사실 뭐 저희는 미술학원 이런 데서 많이 해봤지만 예. 동양화는 참 그려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화 쪽보다는 조금 근데 요즘엔 접근 쉽게 하기 위한 미나반이 많이 개설돼 맞아요. 있어요. 미나반도 예. 있더라고요. 진짜. 이제 미나반은 이렇게 어떤 패턴을 갖고 그리는 거라고 하면 동양화는 회화 쪽이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렇게 자유로운 소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먹을 좀 다를 수 있고 채색화는 서양화의 수채화하고 그 물 다루는 건 똑같은데 약간 불투명 기법이 좀 있어요. 뭐 느낌은 조금 틀리죠. 저희가 어디에 건의하면 개설이 될 수 있을까요? 여성회관이죠. 여성회관 건의하러 갑니다. 저. 네, 그럽시다. 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책일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때 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는 네, 네, 책을 보면 이렇게 너무 그 착한 컴플렉스에서 좀 거절할 줄도 아는 맞아요.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그 맞아요. 많이 그 예전에 어디 프로였죠? 그 연예인들 나와서 강연하는 프로그램. 네. 어쩌다 우선 어른? 네, 그 아닌가? 장도연 씨인가도 저 그거 자기가 아는데. 이런 버스킹 하는 거 맞죠? 자기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다들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시선과 그런 걸 신경 쓰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 습관대로 잘해야 되고 착하면 칭찬받고 그리고 그런 목표지향적인 네, 삶. 맞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많이 그림 그릴 때 그 음. 정서들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을 마음껏 못 쓰고 자꾸 눌러줘요. 자꾸 탁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 밝게 쓰면 유치하고 촌스러운 것 같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꼭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그림 그리는 작업이 그 개인의 성향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편 다른 면에서는 왜 우리 심리치료 미술로도 하잖아요. 네, 미술치료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림 취미로 하다 보면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몰랐던 점을 좀 알 수 있게 되고 왜 또 성인이 되면 내가 싫었던 점 이렇게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림 그리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거. 예. 그림이 정말 원래 애들한테 정서에 좋다고 해서 네. 그렇기도 하는데 성인도 꾸준히 미술을 하면 뭔가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정서 면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가 활용도 아주 네. 좋습니다. 힐링 시간입니다. 취미 추천드립니다. 추천하고 싶은 또 사람 책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예. 저희 그림 그리러 나오시는 회원님들이 다 좋으세요. 다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영애 교장 선생님으로 성신여고에 바로 여기. 예, 되게 퇴임하신 가까운 선생님이신데 학교죠. 예, 지금도 꾸준히 봉사활동, 심리치료 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을 보면 정말 이렇게 닮고 싶은 우리 멘토 같은 분이신 것 같아서 예. 혹시 이 사람책 분도 그 수강하신 네, 지금 취미로 그림 하셔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작품도 좋습니다. 저희 전시할 때 꼭 오셔서 보셔요. 네, 꼭 가볼게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소감이요. 뜻하지 않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자신도 좀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충분히 기쁨을 저희뿐만 아니고 들으시는 분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저의 요즘 모토는 행복이에요. 그날 하루하루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다라는. 그리고 그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이면 네, 인생 전체 1년이 행복해지는 맞아요. 거고 그렇죠. 네,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을 준비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준비된다고.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사실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 여성회관 수업이라는 거에 참 생소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네. 꼭 저희는 오늘 동양화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러 건의하러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지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